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이 캔들 차트. 지금 뭐 캔들 차트가 워낙 많으니까 보시면 신호 검색 쪽에 여기에만 있는 게 지금 뭐 이렇게 많으니까 그죠? 지속도 뭐 이렇게 많고 하락 반전 캔들도 뭐 이렇게 많고 하락 지속 캔들도 이렇게 많고 지금 여기에는 또 기본 캔들은 또 없죠. 그죠? 기본 캔들도 이 조건 검색 쪽 들어가면 패턴 분석의 기본적인 캔들에서 또 이렇게 많으니까 그냥 엄청나게 많은 이 캔들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캔들들을 전부 다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매매를 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러면 서머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세 개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음봉이 기준이 돼서 음봉을 기준으로 삼아서 50%를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향후 주가는 오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상승 지속 캔들 같은 경우에 이 상승 반전 캔들 같은 경우에 상승 지속이고 지금 얘는 다 날아가고요. 그죠? 상승 반전 캔들에서 얘네들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쪽에 보면 얘는 이제 포함이 되죠. 50% 치고 올라가니까 얘도 포함이 되고요. 얘도 포함이 되죠. 그죠?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얘는 제외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얘는 제외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상승 분격형 캔들이 나오면 향후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잖아요.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를 가져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샛별형이 나왔을 때, 샛별형은 아니죠. 얘가 더 위로 올라오는 케이스니까. 그래도 음봉이 기준이 돼서 50%를 치고 올라가는 나는 다음 날에 사겠다는 거예요. 이날 안 사고 이 다음 날 사겠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50%를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다 이 내포를 하고 있잖아요. 이 캔들들이 상승 반전 캔들이 이 다 그거는 공통사항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그게 공통이라면 다시 내려가서 그러면 서머리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 거죠. 음봉이 하나 있으면 그 음봉 하나를 기준으로 이 전달에는 양봉이었던 거죠. 그래서 음봉이 하나면 그 음봉 하나를 기준으로 50%를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사면 그게 바로 상승 반전 캔들이 아닐까? 향후 상승이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음봉이 두 개라면 음봉을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50%를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이 왔을 때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 거는 다 신경 뭐 봉이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뭐 네 개든 나는 그런 다 돈케어. 나는 무조건 봉을 세 개를 기준으로 그게 상승을 나타내는 50%를 치고 올라가는 이 타이밍에서만 사겠다는 거죠. 갭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갭상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침에 장 시작과 동시에 50%를 딱 치고 올라가니까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왕이면 갭상이 좋은 거고.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고요. 반대로 하락반도 캔들은 양봉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양봉이 두 개면 여기도 지금 그림이 하나 빠져 있죠. 그죠? 양봉이 하나인 경우가 지금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하고 매핑이 되게 얘를 그릴 필요는 있겠죠. 그죠? 얘하고 얘를 그룹핑을 하고 얘도 그래핑을 한 상태에서 좀 바꿔버리려고 하거든요. 얘하고. 그러면은 앞에하고 이제 좀 맞잖아요. 이렇게. 그럼 양봉이 하나인 경우를 기준으로 이제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지금 왜 바꿨는지?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갭상과 갭하락에 대한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71페이지에서는 음봉을 기준으로 삼았잖아요. 예, 그럼 얘는 72페이지는 양봉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예, 것 같은데. 양봉. 얘는 음봉부터 나왔네요. 양봉, 기존에는 이 전 음봉은 의미가 없는 거죠. 최근 양봉을 기준으로 나는 삼고 싶다. 음, 근데 양봉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음, 지금 얘가 이전에 양봉이 빠져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아니면 헷갈리면 여기서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너 이거 일관성이 설명의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얘 때문에 빼버리면 되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전 설명하고 동일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할 때, 얘도 있을 수 있지만, 얘를 좀 왼쪽으로 옮기고,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음, 하나를 더 추가를 한다면, 이런 애도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얘처럼 음봉 두 개를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 음봉을 하나를 더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크기를 뭐 줄여도 되고,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이렇게. 예, 내려서 이 음봉은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50%를 못 치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하고 1대1 매핑은 얼추 되겠죠. 그리고 얘를 좀 더 위로 돌려놓은 거.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 그리고 이 음봉의 크기는 이 양봉의 크기는 아이고, 이 양봉의 크기는 더 키우고 올려. 그죠?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죠. 그죠? 좀 드릴까요? 어쨌든 50%. 네. 양봉 하나를 기준으로. 네, 그래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할 얘기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두 개를 알려드렸잖아요. 상승 반전 캔들하고 하락 반전 캔들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예제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 예제를 공세계를 기준으로 여기다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이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하락 반전 캔들 바로 밑에다가 스타트 히어의 상승 반전 캔들과 하락 반전 캔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앞쪽을 빼버리면 부쩍 크기가 좀 커질 테니까. 그래서 이 스타티어의 상승 반전 캔들과 하락 반전 캔들에 대해서 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거를 보유 중인 전 종목에 대해서 스타티어의 상승 반전 캔들과 하락 반전 캔들에 대해 해당되는 봉들을 살펴보고 이후에 움직임을 이해를 하면 이제 매매법을 좀 더 깊이 있게 가져가는 이해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이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항상 보유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봐야 제대로 된 공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계속 다루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번에 할 얘기는 이제 이 객상 개파락, 객상승과 개파락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갭이라는 표현을 쓸 때 갭이라는 표현은 전일 종가가 기준이 돼서 오늘의 시가가 이 전일 종가보다 차이가 발생을 하는 개를 이 상승갭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네. 근데 이 갭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그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 엑스파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의 고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시가가 더 높아야 그게 갭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전일 3시 기준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고 시간이 흘러서 그 정도의 이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시간차로 인해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3시 반부터 지금 오늘 이제 아침에 장 시작하면 9시잖아요. 그러면은 시간 갭이 생긴단 말이에요. 글로벌리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 차이로 발생하는 갭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엑스파일은 종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가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더 오늘의 시가가 하락을 했으면 그거는 개파락이다. 그래서 일단은 단어의 정의인 거죠. 정의를 좀 더 정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요. 가져간 상태에서 이런 애들은 어떤 의미를 갖냐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지금 스타트이어의 갭 상승과 갭 하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고 오려고 하는 거야. 얘를 이쪽에. 그래서 봉의 크기는 이 친구의 봉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만해진다. 그러니까 이틀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장대 양봉처럼 다뤄도 될 만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오늘. 예. 어제는 아니었는데 오늘 봉을 보니 이거는 그냥 장대 양봉 취급을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갭은 사실 장대 양봉처럼 다루는 거예요. 준 장대 양봉처럼. 이해되셨나요? 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준 장대 양봉이라고 안 써요. 왜냐하면 상승갭이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준 장대 양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얘는 준 장대 음봉이 되겠죠. 동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꼬리는 당연히 더 달리겠죠. 여기도 달리고 여기도 달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 정리는 숙제죠. 이거를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수업 중에 교재를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면 다음 사람 또 가르칠 때는 업그레이드된 교재 가지고 또 가르치게 되고 그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추가 업그레이드가 또 될 가능성이 또 열리는 거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재를 미리 만들어 놓지 왜
설명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솔직히 교재를 따로 만들 시간에, 물론 이제 교재 따로 만들기도 하지만, 예,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땜빵 중간중간.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인보다는 얘가 이 갭상이 먼저 나온 이유가 예,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준장대 양봉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을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장대 양봉에 대한 이제 예제가 쭉 있는 거고 장대 음봉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장대 양봉을 설명을 할 때는 기준점이 시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총이 5조 이상의 대형주다. 그러면 최소 3% 이상이다. 3% 기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종목을 살 때 5%까지는 나는 사겠다. 그런데 그 이상 오르면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조정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소형주도 나는 10% 이상이면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15%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16%, 17%막 20%막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조정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를 달고 막 내려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사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인 이제 기준을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도 이 대형주들은 거래량이 잘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평소 거래량 대비 200%만 터져도 장대항공 취급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중형주부터는 최소 300% 이상은 터져야 된다는 거죠. 평소 거래량 대비입니다. 그래서 평소 거래량도 이렇게 대충 보는 거죠. 대충 보고 낮은 거래량은 삭제 좀 시켜버리고 너무 많은 과도한 거래량은 또 삭제 시켜버리고 평소에 한 요 정도 거래량 대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 거래량 대비 3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일에 예를 들어서 그제 대비 200%가 터졌어. 이미 터진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양봉이 이제 전일 양봉이 좀 세게 나오는 바람에 터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대항공은 예제가 바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갭상 갭하락에 대한 예제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안 만들어져서 이 갭상과 지금 이제 갭상과 갭하락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페이지가 이 갭상이라는 표현보다는 갭상승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좀 다뤄주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수정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내 종목 가지고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주식에 하이텐 반도체나 KM 같은 종목을 가지고 갭상이 되면 여기 갭상이 보이잖아요. 두 번째 갭상 양봉이잖아요. 그죠? 사실 첫날 살 수도 있어요.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갭상 양봉이 이 갭상이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갭상이 2%나 되거든요. 2.54%.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 이 시총이 9천억짜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중형주 이상은 되니까, 중대형주 정도 되니까. 그런 정도라면 2.54% 갭상은 엄청 센 매수세가 엄청 세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아침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물론 전일 못 샀으면. 전일 살 타이밍이었는데 못 샀으면 이 종목 갭상한 상태에서 사야 여기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재수긴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요. 갭상이 지금 0.57%밖에 안 나왔는데도 7.84%까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난 장대 양봉이다라고 취급을 하라는 얘기죠. 얘가 지금 종가가 2점 몇 프로고
얘가 종가가 7.8%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10%짜리거든요. 5%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장대 양봉 취급을 하고 그러면 오늘의 최고가까지 조만간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값은 내가 얘를 먹을 수 있는 기대값은 종가 4%와 고가 7% 사이에 있는 5%인 거예요. 3%인 거죠. 이 3%는 나는 무조건 먹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기에 갭상 양봉이 발생을 했으니 상승을 해서 최고가를 형성시킨 다음에 조정받고 더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갭상 양봉이거든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내가 이 갭상 양봉에서 산다는 얘기는 이 최고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 최고가가 이제 경신을 하면서 신고가를 형성을 시키면 이 신고가를 또 더 오를 가능성도 또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주가는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이 저가가 밀렸냐 안 밀렸냐. 좀 안 밀렸으면 이 오른쪽에서는 더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밀렸기 때문에 지금 안 밀리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밀렸잖아요. 그러면 아씨 다이. 그래서 음봉이 세게 나오는 거죠. 밀렸기 때문에 이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장대 양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눌림목의 저점, 그 저점이 깨졌냐 안 깨졌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스텝 3에서 배우긴 하겠지만 이 갭상승에 또 개파락에 내포된 의미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뜻이.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냐 굳이. 알면 돈을 더 버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알면 자꾸 막 맨날 공부해봐야 뭐 몇 프로나 더 번다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몇 프로를 평생을 이제 더해버리면 장난 아닌 거예요. 하루 이틀 주식하고 말 거라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지금 이제 정의 내리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해야 되냐. 장대 양봉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장대 양봉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전 종목 기준이고요. 전 종목이 기준이 돼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29%짜리가 나왔잖아요. 그건 상한가가 이제 튀어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얘로 끝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고가 있잖아요. 고가. 이 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이날 매수세가 센 가장 큰 이유가 이 신고가거든요. 신고가가 나온 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장대 양봉 때문에. 그래서 이 주가가 이제 이 날이 발생을 하면 신고가 하면서 계속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런 표현까지도 다 얘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 첫 번째 장대 양봉 위치를 이제 찾는 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찾게 되면, 이쪽도 보시면, 얘죠. 얘 장대 양봉이잖아요. 그죠? 앞에 이렇게 덮어버리는. 장대 양봉 얘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방금 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찾는 게 이제 관건인 거죠. 얘를 찾는 게. 얘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얘를. 얘를 이제 과거 차트만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과거 차트들만 가지고 이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네. 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찾아지죠? 바로. 찾아지죠? 그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찾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간 흔적은 없잖아요. 음. 그죠? 지지선 역할 정확하게 하고. 음. 그러면 1년, 2년, 2년 6개월 정도. 그죠? 2년 6개월 정도의 준 경기 정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점 기준으로 4배 정도는 오른다고 했으니까 12,000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10,000원까지밖에 못 오른 거죠. 이 케이스는. 왜냐하면 3년이 안 됐잖아요. 3년 넘었으면 이 1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을 텐데 3년이면 경기 경기 정에서 이면 최저점에 4배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장기 정선이다 2배까지는 갈 것 같다. 저점 기준. 항상 이제 그거는 이제 예측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하지만 신뢰도는 높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장대 양봉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양봉이 크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장대 양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장대 양봉이 뭐냐 도대체 시총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시총으로. 일단 시총으로 세 개로 큼직큼직하게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자. 그래서 5%딱 올랐어. 그래서 장대양봉이냐? 그러면 그 종목이 소형주면 장대양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아직은 약한데? 네, 아직은 약한 거예요. 10% 이상 떠야 이제 좀 올 것 같은데? 저렇게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게 제가 얘기하는 대세 상승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게 장대 양봉이고 장대 양봉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한테 그 정보가 오픈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오픈된 첫날에 발생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픈된 첫날에 예를 들어서 1대1 무상증자를 하겠다. 네. 그런 이제 그 호재 굉장히 강력한 예를 들어서 1대3 무상증자를 하겠다. 1대2 무증 뭐 이런 경우에는 거의 2배까지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상한가를 보통 치거든요. 상한가 치기 전에 장대양봉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쭉 계속 밀어 올리면서 이제 상한가를 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픈된 재료인 거죠. 시장에. 그게 장대 양봉을 유발시키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저점에서 발생된 그 장대 양봉을 노려야 되는 거지, 저 꼭대기에 있는 장대 양봉을 노리면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경기 지지선, 그죠? 심리적 저점이라고 하면 이 경기 지지선에서 현재가 위치가 경기 지지선의 최저가 대비 한 30% 정도? 네. 30%까지만 그 이내에서 주가가 막 놀 때 장대양봉이 삑 발생을 했어? 그러면 나도 사도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투자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게 발생하지 않으면 네, 세워라 내워라 차트 뭐 그런 종목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는 완전 비추죠. 그래서 제가 이 ITM 반도체도 장대양봉이 아직 없는데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 사는 거는 조만간 한 달 내로 또는 3개월 내로는 무조건 발생할 텐데 아니면 장대 음봉이 발생되거나 방향성이 이제 결정 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투자 대상 같은 경우에 이 단기, 중기 이상의 투자자들 대상으로 매수 시점이 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시점인 거죠. 강력한 매수 시점입니다. 그래서 20일 봉을 덮는 장대양봉, 지난 20일 봉을 덮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가가 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양봉. 네, 이게 믿을 수 있는 떠벌이라는 거죠. 공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대표이사가 방송에 나와서 네, 향후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또는 기술 전문가가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특정 기술이 이제 우리 쪽에서 개발을 해서 저 회사에 이관을 했다라고 기사가 뜨는 거죠. 삼성전자 얼마 전에 큰 뉴스가 있을 거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들은 대표이사가 떠버린 거네. 그리고 장대한봉이 나와줄 만한 재료가 됐을 뻔했네. 볼까요? 삼성전자 없는데요. 없네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면 사실 얘가 있긴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얘가 있긴 했는데 20일은 덮으니까 이렇게 덮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삼성전자는 시총이 뭐 엄청나니까 3% 이상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가가 5.2%나 되잖아요. 더군다나 시가가 갭상으로 2.95% 엄청난 갭상이죠. 그죠? 그럼 엄청난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봉을 기다렸다가, 그죠? 음봉을 기다렸다가 나오는 양봉이면 얘죠. 얘도 배웠죠. 그죠? 전일의 종가보다 높은 이렇게 이제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이봉이죠. 그죠? 이봉에서 사도 되겠죠. 이 캔들 공부를 했다면. 근데 캔들 공부를 안 하고 저처럼 이제 그래도 제일 확실한 거는 공세계 매수법 해서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이날 이 타이밍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틀 뒤에 사더라도. 어떻게 지금 보니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이날 사면 이제 주가가 요거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니까. 그죠? 실제로 더 높이 올라갔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런 얘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캔들만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놔도 차트가 보이고 차트가 보인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캔들들이 연결되면서 하나하나를 해석을 연결시켜서 하다 보면 한 단기 투자 정도는 무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사실. 제가 이제 봉색의 매매법을 매수와 매도, 이 진입과 청산, 그리고 상승 패턴과 이 하락 패턴에 대한 얘기들을 한 이후에 별도로 지금 추가로 갭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에 대해서 또 별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제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2013년, 2014년, 2014년 4월 달에 발생된 얘하고 얘거든요. 카카오. 네. 저 당시에 저게 이제 저 봉을 내가 보고서는 캡처한 거잖아요, 그냥. 옛날, 한 옛날. 2014년 때. 요쪽을, 2014년 얘하고 얘를 보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14,000원짜리가 36,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죠? 그리고 차트는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1년, 2년, 2년 6개월. 준 경주. 그죠? 그러면 4배까지도 갈 수 있는데, 3년이 안 되니까 4배는 못 간. 3배 정도만 간. 이해되셨죠? 네. 이런 게 있으면 먹으면 좋죠. 더군다나 갭상으로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성공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조정을 받는 거다, 이거는. 더 오른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무조건 오른다. 제가 그랬잖아요. 단기 이 투자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고 이때 사도 되는 거잖아요. 북만 보면 지금까지 배운 북만 보면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쪽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투자 이제 이거를 분석을 제대로 해서 투자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이만큼까지도 먹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건 이제 투자액인 거고 최소 중기 이상 3개월 이상의 투자액인 거고 그래서 그때 뭐가 발표됐냐라고 하니까 우회상장이 발표가 된 거죠. 재료는 우회상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을 카카오가 먹은 거죠. 그러면서 상장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면서 점상이 나왔던 거고 사건이. 그래서 적자 지속이었던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게 제일 큰 호재니까. 만성 적자 기업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었던 거고. 컴투스는 이제 실적이죠, 얘도 사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딱 됐을 때, 어떤 실적 발표냐라고 했을 때,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네, 요거거든요. 대규모 법인은 15%.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시입니다. 이게 성장주를 나타내는 공시이기 때문에, 상승했을 때. 지금 이거는 변동 공시고, 내용을 보면, 이제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생겼구나. 그게 시작점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공시를 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그리고 나서 또 다음 공시는 더 센 실적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 공시도 더 센 공시가 이 돈을 막 쓸어 담는 거죠. 회사가. 그럼 뭐 10배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장대 양봉인 거고, 재료는 무조건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게 기본적 분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분석, 이 봉차트 보는 법, 장대 양봉 보는 법과 거기에 이 기본적 분석을 살짝 엎어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장대 음봉인데요. 장대 음봉. 제가 장대 양봉만 설명을 기존에 했었어요.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 장대 양봉 쪽이 이 지금 페이지 한 페이지만 만들어 놓고 바로 매매법이 다음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예제가 지금 없는 거죠, 예제가. 네, 그래서 장대 음봉에 대한 예제가 필요한 거고요. 이쪽 장대 음봉도 마찬가지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장대 음봉도.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떨어지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대 음봉이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좋은 예제긴 한데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가 한 요쯤 됐던 것 같은데 여기 어디에서 이제 맞아요. 만났을 때인데 맞아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차트에서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쪽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여기 보면은 배운 거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 둘, 세 세 개. 개, 그죠? 물론 이제 얘가 양봉이라서 조금 약간 까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더군다나 음봉 세 개가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두 개 다 배웠잖아요. 그죠? 30과 13병. 그죠? 심리적 고점에서 나오면 안 좋은 거다. 거기에 음봉이 나왔는데 이 음봉의 크기를 보면 4%까지 밀려버렸잖아요, 지금. 그죠? 3% 이상 밀려버렸잖아요. 얘 시총은 지금 44조. 대형주잖아요. 그러면 종가 앞으로 빵 쏘면
레이저 빔을 이렇게 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날이 7월 21일, 음, 이날은 6월 17일. 그러면 20일을 충분히 덮고도 남잖아요. 음, 장대 음봉 맞잖아요. 음, 음, 찾았잖아요. 음, 음, 그러면 향후 주가는 폭락한다고 했잖아요. 음, 음, 그죠? 향후 주가는 더 떨어진다. 음, 얘네도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얘가. 이해되셨죠? 예. 지금 방금 한 얘기. 예. 그리고 사실 준장대 음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준장대 음봉이. 그래서 3%에 근접하고 이 5일봉을 덮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은 없었는데 장대 음봉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날 이후의 주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봉이 이 봉이거든요. 이 봉이 향후 주가가 폭락할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하고. 그죠? 이 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향후 주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요. 흘러갈 때 버티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게 버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왜?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점이 낮아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응축이 쭉 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응축이 쭉 되다가 그냥 주저앉는다고요. 문제가. 주저앉았죠. 근데 이 봉이 이제 또 더 큰 위험도가 있는 거예요. 이 봉이. 이 봉이 어떤 위험도가 있냐면 얘는 한 달 정도만 덮었는데 얘는 더 덮어버린 거죠.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그냥 3개월을 덮어버렸거든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뒤로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3개월 동안 관망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이 사이에 뭐 폭락했으니까 한 달 정도 돌파로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세 하락 중인 차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선 돌파로 나는 빠져나오고 싶은 거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인이 팔고 있어. 이거 되게 심각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하는 게 낫다. 이 차트는. 그래서 3개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해서 얘가 이제 반등을 하려면 이 저항선이 돌파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인도 좀 사야 되고 외인이 좀 샀으니까 실적은 이제 괜찮아지려나? 근데 역시나 무너져 내렸잖아요. 하방이잖아요, 지금. 안 사길 잘했죠. 그죠? 나는 저항선으로 살려고 했는데 사라는 타이밍이 안 나오니까 그죠? 얘네들이 국매도 쳤나 보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국매도 세력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꼬꾸라지면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생각하는 저점보다 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네. 그쵸. 제가 기본 반토막이라고 했잖아요. 기본은 반토막이에요. 항상 기본은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돌파되면서 이제 날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른쪽이. 그러면 이제 저점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저점이 지금 여기였던 거거든요. 14,000원? 그럼 28,000원 라인이잖아요. 28,000원이면 이미 여기밖에 안 돼요. 이미 올랐어요. 근데 얘로 오른 거거든요. 28,000원은. 그러면 28,000원의 두 배면 56,000원. 그럼 56,000원까지는 이제 무난하게 가는데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니까 10배도 갈 수 있다. 그럼 10배면 14만 원이잖아요. 14만 원까지 간 건가? 아니죠. 못 갔어. 네? 17만 원까지 갔네. 17만 원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런 식의 해석. 이거는 이제 해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경기정선 돌파가 굉장히 파워풀하긴 하죠. 지금 이 중장기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중장기 장기 투자예요. 지금 얘도 보면 여기서부터 1년 반 투자를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얘가 나왔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쳐야 되는 거죠. 그죠? 굳이 이런 걸 경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일단 좀 마무리를 짓게요. 네.